자, 오늘은 두 번째 강좌인 사바키로 대국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바키를 실행하고 기본 설정을 쭉 훑어볼 거고요. 그리고 대국하시는 방법, 사람끼리도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하고 대국하시는 방법하고 또 인공지능끼리 대국을 시키는 방법, 이런 걸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통합팩에 포함되어 있는 인공지능 엔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엔진들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종류를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릴라 제로에 구동하시는 그런 옵션, 이런 파라미터들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 옵션들을 잘 알아야 인공지능의 기력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사바키로 대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바키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인공지능하고 대국하거나 또 사람끼리 대국하는 것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바키랑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유명한 게 이제 고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선은 통합팩에는 여러 가지 동일한 기능의 프로그램을 담기는 또 이제 용량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이제 접하시기에 가장 괜찮다라고 판단되는 이제 사바키를 집어넣고요. 그래서 사바키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사바키를 보시면 여기 메뉴들이 쭉 이제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바키에서 한글판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가 원래 영문판으로 제공되는데, 이거를 이제 마이구미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우리 파워 유저께서 이거를 한글판으로 이제 변환을 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배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영문판이 아닌 한글판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한글판으로 쓰실 수가 있게 됐고요. 마이구미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이게 나는 한글판보다 영문판이 더 친숙하다 하시는 분은 또 영문판으로 바꾸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제가 끝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한글판으로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드릴 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설정입니다. 제가 보통 프로그램을 새로운 거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 우선 메뉴가 뭐가 있는지를 일단 가장 먼저 살펴보고요. 지금 이 사바키는 0.43.1 버전이고 한글판으로 마이구미님께서 바꿔주신 버전입니다. 그리고 파일 메뉴의 가장 아래 보면 이제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컨피그레이션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전부 다 이제 한글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통합팩을 설치를 하시면 딱 이 상태로 설치가 되십니다. 그래서 근데 주로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은 커멘트라는 거를 이제 지금 이 화면에는 없지만 커멘트라는 거를 보실 때 이런 행마 이름을 표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 행마 이름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수준의 행마 이름은 아니고요. 영어로 돼 있는 간단한 것들만 몇 개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권해드리는 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그냥 신경을 쓰지 마셔라.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알아두실 부분은 최종 착수한 돌 클릭으로 제거. 그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둔 돌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누르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누르기 기능은 이걸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디세이블 시켜버리시면은 누르기 기능을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그냥 알아만 두시고요. 주로 만지시는 것은 이제 왼쪽 부분입니다. 왼쪽 부분에 보면은 메뉴에 하드웨어 가속 부분은 사실은 원래 사바키 기본적으로는 이게 켜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통합팩을 만들면서 이 부분은 일부러 꺼놓은 이유가 뭐냐면 하드웨어 가속이라는 거를 한다라는 것은 GPU가 들어있는 컴퓨터에서는 그 GPU 자원을 써서 사바키가 GPU 자원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둑을 이제 인공지능한테 GPU 자원을 많이 배정을 해주려면 사바키는 양보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맛있는 거를 피부에 양보하듯이
그 GPU의 자원을 사바키가 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엔진이 쓸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꺼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작 시 업데이트 확인, 이 부분도 꺼놨습니다. 의도적으로 꺼놓은 거고요. 왜냐하면 이 도움말에서 업데이트를 확인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업데이트가 확인됐는데 이걸 인스톨 하면서 경로를 제대로, 그러니까 통합팩 경로로 안 하시고 다른 경로로 설치를 잘못 하시면 프로그램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팩의 버전에 깔린 사바키와 또 실제로 이렇게 업데이트 하면서 설치하신 그 사바키가 다른 위치에 지정이 되면 프로그램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제가 꺼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업데이트를 확인해서 뭐 체크해서 하시는데, 주의할 사항은 그렇게 하실 때는 꼭 이 사바키가 통합팩에 같이 딸려서 설치된 경로가 C의 바둑 밑에 사바키입니다. 그래서 그 경로를 꼭 지정해서 업데이트를 하셔라 라는 부분을 좀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착수음 켜기. 이게 시작할 때 이제 바둑돌을 이렇게 좀 섞는 소리하고 착수를 할 때 딱딱딱 소리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이거를 착수음을 잘 켜놓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착수음을 안 듣겠다라고 하면 눌러서 착수음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기보 불러오면 마지막 수로 이동. 이거는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어떤 기보를 열었을 때 내가 첫 수부터 볼 거냐, 마지막 수부터 볼 거냐, 아니면 저장되어 있는 그 위치부터 볼 거냐. 그리고 여기 그 밑에 부드러운 착수 애니메이션 착수 효과인데, 이건 뭐냐면은 이게 좀 약간 이제 리얼리티를 주기 위해서 사바키에서 그냥 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뭐 바둑돌이 원래는 똑바로 쫙 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끼리 두다 보면 약간씩 삐뚤삐뚤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약간씩 삐뚤삐뚤 놔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부드러운 착수라고 돼 있는데, 이 두 개를 켜주시면 약간 바둑돌이 가지런한 게 아니라 약간 삐뚤삐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서 이 두 개를 다 꺼놨습니다. 그리고 분석 모드에서 참고도 즉시 보여주기. 이건 뭐냐면 분석 모드라는 거를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분석 모드에서는 이게 변화도를 보여줘요. 근데 변화도를 보여줄 때 이거를 한꺼번에 1번부터 만약에 한 10수를 보여준다. 그럼 그거를 원래 이거를 켜놓게 되면 그걸 한 번에 짠 뿌려주는 것이고, 만약에 이걸 지금 꺼놨을 경우에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순서대로 약간씩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바둑 초보자들한테는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보다 착수 순서대로 이렇게 딱딱딱딱 나타나주는 게 좋아서 요거를 이제 꺼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바꾸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연결되면 즉시 대국 시작. 이 부분은 뭐 인공지능하고 대국할 때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인공지능이 뭐 흑인 경우에는 바로 준비가 되면 착수를 시작을 하는 거고요. 백인 경우에도 제가 먼저 두게 되면 인공지능이 바로 대국을 시작하는 뭐 그런 모드입니다. 그리고 자동 착수 부분도 인공지능이 자기가 둬야 될 차례에서 그 시간 옵션에 따라서 바로바로 자기가 알아서 착수하게 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도 착수음 켜기 빼고는 사실 건드릴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설정을 닫고 다음은 대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국하는 방법이 사바키에서는 같은 기능을 되게 뭐 여러 방법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편리한 건 파일에서 새 대국 하시면 이쪽은 흑을 누가 할 거냐, 백을 누가 할 거냐. 그래서 뭐 이게 사람끼리 둔다라고 하면 뭐 덤 설정하고 치수를 뭐 이게 지금 정선이냐, 지금 덤 7.5의 정선이란 얘기는 호선이란 얘기입니다. 호선이란 얘기고, 만약에 이 덤을 7.5가 아니라 뭐 없다 0으로 했을 때 이게 이제 정선이죠. 그래서 실제로 7.5나 6집 반 뭐 이렇게 7집 반을 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뭐 제가 중국 룰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대부분 다
7집 반으로 뭐 이거를 그 형세 판단이나 승률을 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놔둔 거고요. 보통은 이제 6집 반으로 하시거나 7집 반. 뭐 이거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한 집 차이, 반집 차이로 승부를 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끼리 둘 때는 7집 반으로 두시는 걸 권장을 해드려요. 서로 인공지능끼리도 7집 반을 기준으로 훈련된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100 대국자를 만약에 열어보시면 여기 인공지능이 쭉 21개인가가 들어있습니다. 그 통합팩에 들어있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서 100 대국자를 100을 뭐 예를 들어서 릴라제로 인간기보 학습 뭐 이런 거를 하겠습니다. 인간기보 학습 제가 좋아하는 가중치인데요. 왜냐면 이게 인공지능 제로 계열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가중치를 인간기보를 가지고 학습시켜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처럼 두기 때문에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하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수를 막 이렇게 배우고 싶다라는 것보다도 사람의 이제 기술을 먼저 배워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흙 대국자는 이대로 비워두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제가 흙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면은 그 인공지능이 이제 구동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게 뭐 뭔가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고 있죠. 그 얘기 뭐냐면 아직 인공지능이 시동을 아직 다 안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지금 착수를 하셔도 인공지능이 아직은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다 멈출 때까지는 일단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 멈췄죠. 그럼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대국을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대국을 착수를 하시면 인공지능이 5초를 기다려서 하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수익기를 하면서 어느 자리를 받는지를 이렇게 마우스로 올려보시면 어떤 자리들을 얘가 한번 감안을 하고 착수를 했구나 보실 수가 있고 각 자리마다 얘네 이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승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 이렇게 수일기한 내용까지 나타나거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 이런 순서대로 수익기를 한 내용들이 여기 로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이는 창이 사실은 그 커맨드 이제 콘솔 창이에요. 인공지능이 이게 보여주는 창인데 지금 이거를 여기다 기본적으로 켜놓은 이유는 공부를 하라는 의미에서 켜놓은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인공지능하고 이제는 진짜로 한번 제대로 대국을 붙어본다. 그럼 이걸 보면 사실은 반칙이죠. 인공지능이 승률을 몇 프로 정도 보고 있는지 어느 자리를 뭐 보고 있는지를 컨닝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 창을 없애고 대국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없애냐면 상단의 인공지능 메뉴에서 GTP 콘솔 창 보기 숨김 이 부분을 누르시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이랑 진검승부를 하시겠다 하실 경우에 이렇게 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생각을 해서 5초 생각해서 착수를 하고요. 그럼 제가 다함수를 두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인공지능이 지금 승률을 얼마나 보는지 모르죠. 그죠? 그게 실제로 대결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희는 이제 공부하니까 다시 그 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서 보시면 지금 53% 몇 수 안 뒀는데 한 3%를 벌써 또 얘가 더 올라갔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는 4바퀴에서 어떤 기능이 있냐면 그 모든 인공지능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릴라 제로 계열에서 릴라 제로가 구동하는 그런 가중치를 가지고 구동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게 분석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 메뉴에 보면 분석 모드라는 게 있죠. 근데 이거를 뭐 매번 그 메뉴를 가지고 이렇게 보실 건 아니고 F4라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F4번을 한번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F4 누르면은 LZ Analyze라는 명령어가 날아가면서 실제로는 릴라제로가 생각하는 어떤 자리에 대한 승률들이 다 이렇게 보입니다.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걸 들여다보는 거죠. 4바퀴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제가 둘 차례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막 생각을 하고 있어요. 릴라제로는. 그래서 생각하는 자리를 보면은 초록색 자리가 아마 가장 좋다라고 보는 48.8% 승률에, 예, 그 다음에 플레이아웃, 이게 또 이렇게 밑에 43.1K, 그래서 점점점 계속 이제, 생각하는 양이 늘어날수록 계속 이 자리가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마우스를 살짝 올려놓으면은, 예, 이 자리에 있을 때 릴라 제로가 보는, 예, 그 변화도죠. 변화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속으로 수익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저는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뭐 꼭 이 초록색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 제가 만약에 뭐 이렇게 했을 때 이 자리를 보고 싶다. 그럼 이 자리로 갔을 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상하는지 그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분석 모드라고 하고요. 이 상황은 사실은 제가 이제 뭐 공부를 하는 의미에서 어떤 훈수를 보기 위해서 이제 히트맵하고 같이 이제 승률이 나타나는 그런 분석 모드가 되겠고요. 이걸 다시 끄는 방법도 아까 했던 F4 키를 누르시면은 꺼집니다. 예, 그렇게 하고 계속 대국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뭐 대국 중간에 뭐 만약에 선수를 바꾸고 싶다, 이 상황에서 그러시면 여기에 요 삼선 아디다스 마크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대국 정보가 나오고요. 여기서 릴라제로 인간기보 학습 말고 나는 그거 말고 미니고 뭐 버전 17 990번 팔라스라는 애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이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 돌아가는 시간은 뭐냐면 미니고 얘가 이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구동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멈췄으면은 이제 구동이 끝난 거고요. 그때 계속해서 제가 두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까지는 릴라제로 인간기보 학습 그 친구가 뒀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니고 버전 17 990번 팔라스라는 친구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다음 주자로 둡니다. 얘는 들어오자마자 33을 파네요. 네. 제가 초보라서 이 33을 파면은 되게 불안하고 긴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국을 하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F4번을 누르시면 미니고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니고는 여러 장소를 위치를 보진 않더라고요. 몇 군데 안 보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본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눌러보시면은 미니고가 생각하는 진행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22수 엄청 많이 내다보네요. 그죠? 몇 수까지 보려고 그러는 거야? 39수까지를 미니고가 수읽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대국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사람과 인공지능과 대국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인공지능끼리 한번 대국을 시키는 것도 뭐 똑같은 방법입니다만 파일에서 새 대국을 누르시고 지금까지 둔 기보를 뭐 저장하셔도 되지만 저는 저장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인공지능끼리 할 때 제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엘프고 버전 2와 얘를 이제 100에 두게 하고 흑은 만약에 뭐 미니고 버전 15에서 가장 세다는 코모란트와 대국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흑이고 이쪽은 100입니다. 그리고 덤 7.5의 정선으로 호선이죠. 호선으로 대국을 시키면 이렇게 그냥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 둘 다 지금 일단 대국 준비를 하죠. 이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우리 프로 기사님들이 대국 시작하기 전에 눈 감고 딱 명상하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시작이 되면 이제 얘네들끼리 열심히 바둑을 둡니다. 예, 그거를 관전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관전하시고 뭐 중간에 뭐 이거를 끄시는 방법은 여기서는 ESC를 누르셔야 돼요. 키보드에 있는 ESC 키를 누르시면은 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하면서 얘가 다음 착수까지는 하고서 이제 멈춥니다. 양쪽이 다 멈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선수 교체도 돼요. 지금 엘프고 V1이었는데 다른 애 뭐 릴라제로 173번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선수로 교체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또 다시 예,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미니고가 아니라 다음 선수는 뭐 릴라 마스터 GXAA로 해서 하면은 또 얘네들도 새로 예, 시동을 걸어요. 예, 그래서 준비가 되면 계속 이어서 흑번에 걸린 릴라 마스터부터 다시 착수를 시작합니다. 얘는 제가 15초로 바꿔놨네요. 예. 요 설정을 바꾸는 것도 좀 이따가 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착수를 하는, 지금 릴라제로 173번은 5초에 제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5초마다 두고 예, 요것도 ESC 눌러서 끄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설명드린 방법대로 해서 인공지능끼리 대국시키는 방법까지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봤고요. 뭐 인공지능끼리 대국한 정보를 저장하시려고 그러면 저장해가지고 뭐 어떤 위치에다가 예, SGF 파일로 예,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바키에서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그 아까 처음에 세대국을 할 때 여기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저장하지 않기 해서 요 기능이 사실은 그렇게만 가능한 게 아니고 취소하고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3선을 눌렀을 때도 대국 정보로 해서 이렇게 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인공지능의 인공지능 연결 요거를 눌러도 똑같아요. 그래서 방법이 사바키에서는 좀 이게 특징인 것 같아요. 사바키에서는 같은 화면을 이렇게 접근해도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되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되고 예, 똑같은 화면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갑자기 생각난 팁인데 여기에서 보기에서 보면 메뉴바 숨김 보기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 메뉴바가 없어져서 좀 깔끔해지는데요. 좀 전에 뭐가 지나간 거 못 보셨죠? 보셨나? 이제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메뉴를 어떻게 살려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Alt 키를 누르면 메뉴가 임시로 표시됩니다. 근데 여러분 Alt 키가 키보드에 두 군데가 있죠. 스페이스바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두 개의 Alt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왼쪽에 있는 Alt 키만 먹습니다. 예, 그래서 오른쪽 Alt 키 계속 누르면서 왜 설명대로 안 되지 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왼쪽에 있는 Alt 키를 누르시면 이게 나오는데요. 이게 나왔을 때 보기에서 보기 숨기면 한 번 더 다시 토글을 해주셔야지 이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없앤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나서 또 다시 이렇게 다른 데를 다시 찍거나 이제 하시면은 예, 그대로 원래대로 없어진 채로 돌아가죠. 그래서 Alt 키를 누르셨을 때 보기에서 메뉴바 보기 숨김을 지금 현재 숨김 상태니까 다시 보기 상태로 바꿔주셔야 항상 메뉴바가 나타나는 예,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에는 제가 지금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 대국하는 방법하고 인공지능끼리 대국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참 대국하는 방법에서 세팅은 요건 아마 설명을 안 드려도 알 것 같아요. 뭐 치수 설정하는 거는 2점, 3점, 4점에서 9점까지를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4점을 했을 때는 덤은 당연히 이렇게 눌러서 예, 덤은 뭐 0으로 해서 두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실제로 이런 기본 젖바둑 화면이 나타나고요. 예, 세대국에서 저장하지 않기. 예,
치수는 정선으로, 덤은 6.5 뭐 이렇게 해놓고 뭐 이거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아까 뭐 내가 100으로 두고 인공지능이 흙으로 두게 하고 싶다. 그럼 이쪽 누르셔가지고 인공지능을 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알려드릴 거는 여기에 그러면 4바퀴에 설치된 인공지능이 뭐뭐뭐가 있는지 종류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설정하는 화면은 인공지능 메뉴에서 인공지능 설정, 이 부분에서 사실은 모든 인공지능을 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좀 보기 편하게 아까 세대국에서 나와 있는 여기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쭉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총 아마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21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위에는 릴라라는 인공지능입니다. 이거는 릴라 제로가 나오기 전에 릴라 제로를 개발한 그 개발자가 원래는 릴라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었고요. 그 알파고 이후에 알파고 제로 논문이 나온 이후에 개발한 것이 릴라 제로입니다. 그래서 릴라 제로를 개발한 사람이 예전에 만든 건데, 이 릴라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저는 이제 하수기 때문에 이 수준을 제가 직접 어떻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잘 두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봤을 때는 타이젬의 9단, 그래서 아마 강한 9단 정도 수준의 기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제로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기보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만든 그런 엔진입니다. 그래서 사람 스타일로 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젠이라든지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풍은 젠하고 많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리고 좀 뭐 공격적인 뭐 이런 기풍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쭉 나오는 게 이제 릴라 마스터 계열입니다. 릴라 마스터 계열이 지금 몇 개가 있냐면 GX 계열의 7, 8, 9, 그다음에 4, 그다음에 A 계열하고 OZ 계열 해가지고 총 실제로 가중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있습니다. 릴라 마스터가 6개가 들어있는데, 가중치가 똑같다고 해도 세팅을 다르게 해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제 여기 4바퀴에 대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릴라 마스터 GX 계열은 뭐냐면 인간 기보를 70%를 섞고 제로 계열의 기보를 제로 계열 인공지능이 둔 기보를 30%를 섞어서 7대3으로 섞어서 훈련시킨 애가 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기풍에 많이 한 70% 정도 가깝다. 그리고 릴라 마스터 그 7 시리즈를 젖바둑용으로 이제 세팅을 해 놓은 건데요. 이 젖바둑을 잘 둔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보여주는 어떤 승률이나 이런 거가 좀 젖바둑이라는 거를 감안해서 좀 보정을 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기력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랑 이렇게 했을 때랑 뭐 좀 더 젖바둑 스타일로 둔다 이건 아니고요. 항상 얘네들은 현재 그 판에 깔려 있는 돌을 보고 그 상태에서 내 최선의 수가 뭔지를 계산해서 가장 좋은 수를 두는 거지 젖바둑이냐 아니냐를 가려서 두는 건 아닙니다. 좀 그런 부분은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GX8 시리즈는 인간 기보가 80%가 섞였습니다. 그리고 20%는 인공지능 기보, 제로 계열의 기보죠. 그래서 8대2로 훈련시킨 애. 그 다음에 GX9 계열은 9대1로 훈련시킨 애. 그래서 인간 기보 90%입니다. 그리고 릴라 마스터 49 시리즈는 40대 6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기보보다는 제로 기보가 좀 더 많이 좀 섞여 있는 애고요. 여기다 둔 이유는 49가 그나마 조금 그 기력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해서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도 여기 섞여 있습니다. 원래는 50%짜리, 30%짜리, 20%짜리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너무 많이 집어넣어 봐야 좀 의미가 없고요.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친구들만 여기다 담았습니다.
얘네들 그 가중치는 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사실 설치 파일이 너무 늘어나면 부담이 됩니다. 업로드도 부담되고 다운로드 하시는 여러분도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릴라 마스터 이제 GX-A 계열은 인간 기보 100%입니다. 이게 사실은 릴라 마스터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버전입니다. 릴라 마스터 GX-A 인간 기보 100%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력이 약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뭐 프로 기사분들을 뭐 능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네들도 프로 기사하고 비교했을 때 지지 않는 이기는 그런 가중치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 기보로 100%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OZ 계열은 GX 계열을 다 100%까지 했으니까 끝나죠. 인간 기보를 110%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가 아니라 이제는 이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훈련을 시킨 그런 릴라 마스터 버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명이 있어요. 옥토퍼스라는 그 우리나라로 옥토퍼스면 문어인데 중국에선 장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어 위기라고도 부릅니다. 장어 릴라 제로라는 말로도 하고요. 그래서 요 계열은 어쨌든 릴라 마스터하고는 좀 다르게 인간 기보도 많이 섞고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 제로 계열의 기보를 섞었는데 어떤 식으로 섞었냐면 초반에는 전반부에는 인공지능들이 포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인간보다 월등하게 세기 때문에 전반부는 그 인공지능 기보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후반부는 사람 기보로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앞부분, 뒷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훈련을 시켰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젖바둑을 좀 더 잘 두게 하기 위해서 또 뭐 컬러 레이어라는 방식을 또 적용을 했다고 그래요.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젖바둑을 좀 더 잘 두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이제 3점 젖바둑하고 4점 젖바둑을 이 릴라 마스터 그 개발한 쪽에서 이제 제공한 세팅으로 지금 여기다가 사바키에다가도 등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 계열은 이렇게 있고요. 이 마스터 계열을 개발한 사람은 중국 유저입니다. 판가프라는 아이디를 쓰는 중국 유저가 개발한 거고요. 되게 제가 좋아하는 그런 가중치입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스타일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릴라 제로 계열입니다. 릴라 제로는 뭐냐면 릴라 제로를 개발한 개발자가 배포하는 이제 릴라 제로 이제 순정 제품들이죠. 근데 여기 있는 게 다 순정은 아니고요. 실제로 여기 릴라 제로 베스트 네트워크라는 것이 실제로 이제 그 릴라 제로에서 정식으로 발표하는 순정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새로운 네트워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표를 하면 할 때마다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통합팩에서는 이거를 업데이트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따로 또 설명을 지난번에 드렸었죠. 그래서 아니면은 리지를 실행을 하실 때 최신 네트워크를 또 자동으로 검색을 하고 설치까지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인간 기보 학습은 6블럭짜리고 되게 기력은 세진 않습니다. 근데 세지 않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안 세냐? 여기 있는 릴라가 그 아까 타이젠 강 9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릴라한테는 또 이겨요. 그러니까 얘도 세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위에는 얘는 이제 6블럭짜리고요. 그 다음에 15블럭짜리 이거는 이제 그 순정은 아니고요. 순정 나온 릴라제로 가중치 중에서 15블럭짜리에서 가장 뭐 좋은 걸 가지고 이제 또 훈련을 더 시키랍니다. 좀 더 공부를 시켜서 좀 더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여기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버블스 LD라는 그 닉네임을 가진 유저가 훈련을 시킨 버전입니다. 그래서 15블럭 중에서는 제일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우리 젠스톤님이 만든 하이브리드 릴라제로 하이브리드인데 이건 뭐 하이브리드는 뭐냐면 여러 그 가중치를
짬뽕해서 섞어서 이제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는 릴라제로 베스트하고 그 다음에 엘프 버전 2를 섞어서 하도록 여긴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릴라제로 173 같은 경우에는 릴라제로에서 20블럭짜리의 가장 마지막 버전입니다. 20블럭. 그래서 블럭 개념은 사실은 여기서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블럭 숫자가 높을수록 조금 그 가중치는 무거워지고 좀 더 뭐 강해진다라고 보기는 좀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더 이제 무거워진다. 그래서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20블럭이고 현재 나와 있는 릴라제로 베스트 네트워크, 최신 네트워크는 40블럭입니다. 인간 기본은 6블럭, 이건 15블럭. 예, 그렇고요.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릴라 제로 계열에서 또 서드 파티에서 만든 게 ZQ-i8이라는 10블럭짜리가 또 있어요. 얘도 릴라 제로 계열로 사실은 보시면 됩니다. 이름에다가 릴라 제로를 제가 왜 안 붙여놨을까요? 아무튼 릴라 제로 계열의 요 19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10블럭짜리. 예. 그래서 40블럭, 6블럭, 10블럭, 15블럭, 20블럭짜리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밑으로 이제 미니고 시리즈가 있습니다. 미니고는 버전 15가 두 개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버전 15 믹스 같은 경우에는 미니고에서 공개한 그 버전 15의 가중치 여러 개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5개 섞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젠스톤님이 믹스를 해서 만들어낸 그런 버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믹스 버전이 앞에 있는 이 두 미니고 버전 15보다 기력은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하시면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버전 16이 나왔는데 버전 16은 15보다는 약하고요. 그래서 버전 17이 또 나왔습니다. 버전 17은 앞에 나온 15, 16보다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니고 버전이 최종 나온 게 버전 17번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17, 17, 저랑 이제 좀 친숙한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릴라 마스터를 더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엘프고 패밀리입니다. 엘프고는 처음에 나온 게 버전 0, 그 다음 버전 1, 버전 2가 나왔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젠스톤님이 아까 이제 미니고를 믹스했듯이 엘프고를 믹스를 하셔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버전 1과 2를 믹스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0과 2를 하셨는지 1과 2인지 제가 확인을 나중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피닉스고입니다. 피닉스고고요. 이거는 근데 피닉스고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기력이 아주 세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집어넣은 이유는 제가 통합팩에 이제 그 가중치를 포함시키는 기준은 뭐냐면 스타일이 다른 여러 종류의 여러 스타일의 가중치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스타일도 만나보고 저런 스타일도 만나보고 하실 수 있도록 피닉스고도 넣습니다. 그리고 이 피닉스고에다가 젠스톤님이 형세 판단하는 어떤 모듈을 좀 더 개선을 해서 배포를 하신 걸 넣었기 때문에 여기 형세 판단이라는 이름을 넣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엔 좀 복잡하고요. 따로 좀 이렇게 그 네이버 카페 같은 데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AQ는 그 일본인 유저가 만든 그 인공지능이고요. 아마 알파고가 나오기 전에 이 릴라와 더불어서 가장 이제 탑에 있었던 최상급의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그 쿠다를 쓰는 엔비디아 계열의 GPU를 사용해서 쿠다를 썼을 경우에 엄청 강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타이젬의 강구단 수준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뭐 푸에고, 그누고, 파치라는 요 세 개는 사실은
그 AQ보다는 좀 밑에 급. 어떻게 보면 이제 중급 사용자, 예, 급수 사용자 분들이 좀 스파링 할 수 있는 그런 상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에고나 그누고 파치는 그래서 좀 저급자용으로 저 같은 하수도 사실은 얘네들도 어렵습니다. 얘네들한테 지고요, 저는. 예, 근데 좀 어느 정도 중급자분들이 대국을 하실 수 있도록 예, 집어넣는 게 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레이는 뭐라고 해야 되나, 릴라 제로는 아니지만 릴라 제로의 가중치를 사용하는 또 다른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중치는 릴라 제로 걸 쓸 수 있는 그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2018년도 요 인공지능 컴페티션 대회에서 출전했던 버전이 조금 잘 둔다라고 해서 여기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여기 4바퀴 세팅에서는 아마 엘프고 V2를 불러다가 하는 걸로 해놨지 않나 싶은데요. 그건 좀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는 설명을 드렸고 해서 여기 이런 종류의 인공지능들이 통합팩에는 제가 포함을 시켜서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각각 다 그냥 한 번씩 더 보세요. 그리고 또 재미삼아 인공지능끼리 서로 붙여도 보시고 대국을 관전도 해보시고 하시면서 이것저것 만져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4바퀴를 할 때 제가 그 F4를 눌러서 분석 모드로 본 거 있잖아요. 그거가 되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서 전체가 다 되는 건 아니고 릴라 마스터 계열 되고요, 릴라 제로 계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니고 계열 되고 엘프고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피닉스고, AQ, 푸에고, 그누고, 파치는 안 되고 레이도 안 되고요. ZQ-i8 얘도 되고요. 그래서 되는 것, 안 되는 것이 나눠져 있으니까 혹시 하시다가 왜 안 되지? 고장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되는 것들이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인공지능 엔진의 종류를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할 것 중에 마지막은 뭐냐면 릴라 제로를 구동하는 옵션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뭐 이제 몇 초에 한 수씩 2개 할 건지 그런 이제 초읽기를 세팅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기력을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기력을 조정하시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일단 요거는 닫기로 하고, 여기 조정하시는 건 인공지능 메뉴에 인공지능 설정에 들어가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모든 인공지능에 구동하는 명령어와 옵션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여기 뭐 릴라 마스터, 릴라 제로, 미니고, 엘프고 뭐 이거를 어떻게 세팅하는지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제 명령어를 쭉 보면은요, 제가 릴라 제로 그 베스트 네트워크 이걸 기본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얘가 순정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 뭐 여기 추가를 누르시면 아마 요런 하나하나 칸이 하나가 그러니까 4줄로 되어 있는 요 한 칸이 하나의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정의하는 건데요. 추가를 누르시면 새로운 게 하나가 생기는 거고 거기에다 이제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중치를 여기 통합팩에 포함되지 않은 가중치를 어디서 받아서 이제 적용을 여기다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일한 방식으로 열어서 대고가 하시면 되고요. 우선 가장 위에 있는 거는 이게 표시되는 이름입니다. 명찰을 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여질 것이냐 이름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ZQ-i8을 릴라 제로 계열인데 제가 이걸 안 넣었어요. 그래서 얘를 릴라 제로 이렇게 해서 얘도 이번 기회에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릴라 제로 베스트 네트워크를 설명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보면은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은 그 릴라 z.exe라는
엔진을 호출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엔진이란 개념과 가중치란 개념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엔진이란 거는 프로그램입니다. 엔진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그 실행한 프로그램이 4바퀴하고 통신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스스로가 뭔가 생각하는 어떤 기능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얘는 그 어떤 정보를 참조해야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참조하는 정보가 바로 가중치입니다. 그 가중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기보를 입력해서 학습을 시키거나 아니면 서로 자가대국, 스스로 대국을 여러 판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기보를 또 학습을 해서 스스로 학습을 하도록 만들거나 해서 그런 방식으로 훈련시킨 하나의 이제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레퍼런스 정보를 이제 가중치라고 하고, 그 인공지능 엔진 릴라제트.exe라는 엔진이 이 가중치를 불러다가 이제 생각을 해서 4바퀴하고 이제 통신을 하는 건데요. 그 릴라 제로라는 거를 구동할 때 어떤 옵션들이 있습니다. 파라미터라고도 하고요. 그 파라미터들이 여기 쭉 적혀 있습니다. 예, 암호문 같이 적혀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예,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밑에, 한 줄 밑에는 이거는 릴라제로 구동하는데 파라미터가 아니고, 이 4바퀴나 이런 프로그램들, 그래서 여기 이제 GTP라고 써 있는데, GTP라는 프로토콜의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초읽기 시간을 정해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기력을 조절한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인공지능의 기력을 조절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여기 이 방식대로 초읽기 시간을 정해줘서 인공지능이 그 시간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얘한테 무한정 생각하도록 하면 얘가,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그게 이제 GPU마다 조금 성능이 좋으면 빨리 끝나고, 성능이 나쁘면 더 오래 걸리겠지만, 제 걸로 테스트 했을 때 일단 거의 1시간 가까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한 수 두는데. 그러면은 1시간 동안 한 수 두도록 놔둘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인간, 생각을 멈추고, 생각을 잘라서 그때까지, 인공지능이, 찾은 수 중에 가장 좋은 수를 두도록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으로 정한다라는 거는 5초 동안을 생각을 열심히 해서 5초가 되면 일단 생각을 멈추고 그때까지 생각한 것 중에 가장 좋은 수를 둬라. 이렇게 우리 릴라제트라는 프로그램한테 지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요 옵션을 제가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그 릴라제트라는 프로그램의 옵션을 헬프에서 좀 뽑아온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잠깐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릴라제로 구동 옵션. 예. 그건 어떤 식으로 보냐면, 그 명령 창에서 그 리지 경로로 이제 이동을 해서 가셔가지고, 릴라제트하고 대시 헬프 해서 치시면 이런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릴라제트에 옵션이 뭐뭐뭐가 있는지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카피라이트에 대한 구문이 나오고요. 릴라제로를 개발한 이게 뭐라고 읽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안카를로 파스쿠토라는 분이 고맙게도 이제 릴라제로를 개발을 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릴라제로 만들기 전에 릴라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아까 드렸었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옵션, 제너릭 옵션에선 보면 H, 여기서 좀 이 헬프를 하면 이 헬프, 도움말을 보여준다. 그리고 G 옵션은 GTP 프로토콜로 뭔가를 내가 뿌려주겠다, 통신을 하겠다, 그겁니다. 4바퀴랑 할 때 이 G라는 옵션이 없으면 어떤 방식으로 서로 이 통신을 주고받을지를 안 정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정해줘야 되는 거고요. T 옵션은 이 컴퓨터에 스레드를 몇 개 쓸 것이냐, 그 다음에 여기서 P, 플레이아웃은 몇을 할 것이냐, V, 비짓을 몇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기력을 조절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타임 세팅에서 그 초읽기 시간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두 가지 방법은 여기 P 옵션과 V 옵션입니다. 근데 여기서 P 옵션은 플레이아웃이라는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조절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가중치를 가지고 막 생각을 할 때 계속 플레이아웃이라는 거는 얼만큼 많이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횟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뭐 자세한 내용은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 설명을 안 드리고요. 제가 설명을 잘 드릴 자신도 없고, 그리고 그래서 플레이아웃이라는 게 막 계속 진행이 되다가 어느 정도 플레이아웃이 되면 멈추고 착수를 해라. 그때까지 찾은 수 중에서 가장 좋은 수를 착수를 해라라고 할 때 언제까지 생각하냐를 플레이아웃 숫자를 기준으로 줍니다. 그래서 보통 뭐 1600 플레이아웃 그러면은 생각을 하되 플레이아웃이 점점점 늘어나다가 1600에 도달하면 일단은 생각을 멈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찾은 수 중에 가장 좋은 수를 착수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바키에서 이 플레이아웃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거와 유사한 게 또 비짓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P나 V나 뭐 거의 유사한 옵션인데, 플레이아웃은 기준을 한 수 한 수마다 이제 카운팅을 새로 들어가는 거고요. 비짓은 그 이전에 생각했던 수를 다시 재활용하는 개념으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설명드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플레이아웃 숫자도 올라가고 생각을 계속 할수록 비짓 숫자도 계속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플레이아웃을 기준으로 끊을 것이냐, 비짓을 기준으로 끊을 것이냐 차이예요. 그래서 플레이아웃 기준으로 하는 경우, 비짓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무한정 생각하지 말고 어느 순간인가는 생각을 멈추고 착수를 해라 라고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1600 정도를 기준으로 많이 해요. 왜냐면 릴라제로 가중치를 훈련시킬 때 그때 쓰는 플레이아웃 숫자가 1600이더라고요. 그래서 1600을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은 뭐 이게 인공지능들이 뭐 사람하고 둘 때 진짜 진검승부를 한다 라고 보면 1600 플레이아웃은 좀 작은 숫자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알파고가 이세돌 사범님하고 그 대국을 할 때 알파고가 썼던 플레이아웃 숫자가 보면 한 100만 플레이아웃이 넘어요. 그러니까 1600 플레이아웃 가지고는 그거보다 한 100배 정도 더 많이 생각을 하도록 해야 사실은 사람하고 어느 정도 진검승부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뭐 1600 플레이아웃만 해도 사실은 사람이 이기기는 어렵다라고들 합니다. 근데 플레이아웃 숫자가 작으면 인공지능들도 실수가 많이 나와요. 축버그가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수익기를 제대로 못 본다든지 하는, 그래서 플레이아웃을 아주 작게 잡은 경우에는 좀 사실은 기력이 낮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플레이아웃 아주 작은 숫자 줘놓고 인공지능께 했는데 별로 잘 못 두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하면 인공지능이 섭섭하죠. 생각을 제대로 할 만큼 충분히 시간을 안 주고 왜 못한다고 하냐라고 섭섭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어쨌든 아까 타임 세팅 방법, 플레이아웃 옵션 하고 비짓 옵션, 이 세 가지가 이 릴라 제로의 기력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면 B라는 게 이제 레그 버퍼라는 건데요. 줄여서 이제 B라는 옵션을 씁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5초라는 초읽기 시간을 줬을 때 5초를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내가 사람도 이제 생각하고 나서 착수를 한 다음에 시계를 누르는 그 정도는 감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이게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둔 환경에서 내가 네트워크가 갑자기 느려졌다든지 이런
그런 상황을 좀 대비를 해서 내가 5초 시간을 받았으면 5초 동안 생각할 시간이 있을 때 조금 4초만 생각하고 1초는 그 착수하는데 실제적으로 쓴다 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옵션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100이라는 거가 단위가 센티세컨드입니다. 100분의 1초죠. 결국 뭐냐면 기본 이거를 지정을 안 했을 때는 자동으로 100이라는 기본값이 적용이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1초라는 레그 버퍼 시간을 확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B라는 옵션을 안 주면 내가 5초 생각해서 착수해라고 해도 4초만 생각해요. 내 수마다. 그래서 내가 5초를 줬을 때 5초를 다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는 B는 0, 0이라는 옵션을 줘서 너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가 생각하라는 만큼 쭉 해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R 옵션은 리자인 옵션이에요. 그래서 리자인 퍼센테이지인데요. 이게 뭐냐면 몇 퍼센트 이하로 이제 내 승률이 떨어지면 이제 항복을 해라, 돌을 던져라, 기권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값은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설명은 뭐냐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10%인데, 그러나 핸디캡,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젖바둑인 경우에는 그거 젖바둑에 따라서 좀 약간 비율을 조정을 해서 감안을 해서 돌을 던져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젖바둑이 돌이 많이 깔리면은 아마 10%보다 더 밑으로 바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굳이 안 써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근데 훈련시킬 때 뭐 20% 밑으로 떨어지면 그 인공지능끼리 대곡 시킬 때는 20% 밑으로 떨어지면 대곡을 그냥 돌 던지고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뭐 20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W 옵션. 이거는 가중치를 지정하는, 웨이트를 지정하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기본값은 그 릴라제로 실행 파일, 릴라z.exe, 요거가 있는 같은 폴더에 있는 베스트 네트워크라는 이름이 원래 기본값인데, 어쨌든 기본값이 아니라 저희는 항상 가중치 명을 여기다 명기를 하죠. W라는 옵션이 그 얘기입니다. L 옵션은 로그 파일을 저장을 하란 얘기죠.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어느 위치에 어떤 이름으로 저장하라는 그런 이제 변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로그 파일은 언제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얘네들이 이제 연구를 하시거나 인공지능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로그 파일을 많이 다 하셔야 돼요. 기본만 남기는 것보다는 로그 파일에는 모든 생각 과정과 수읽기 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로그 파일을 저장을 해 놓으시면 사실은 연구하시는데 좀 더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Q 옵션은 아까 그 GTP 콘솔 창에 뿌리는 내용을 최소화를 해서 되도록이면 아무것도 뿌리지 말아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타임 매니지 부분도 뭐 오토냐, 온이냐, 오프냐, 패스트, 뭐 여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쭉 읽어보세요. 저도 다 이거 안 읽어봤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그렇게 그 중요한 옵션은 아니다 라고 보고요. 왜냐면 제가 5초로 줬을 경우하고 뭐 10초로 줬을 경우에 처음 생각 시간을 안 줬잖아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분 생각하고 그 뒤로 초읽기 5초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5초 줬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노폰더라는 옵션은 내가 주어진 시간에는 생각을 하는데 상대편한테 주어진 시간에는 나는 생각을 멈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옵션은 언제 필요하냐면 인공지능끼리 두 개 하는데 GPU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GPU 하나 가지고 양쪽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각자 자기가 주어진 시간에만 생각하게 하는 게 공평하겠죠. 그런 경우에 쓰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GPU가 만약에 두 개 있다. 그러면 인공지능끼리 붙였을 때 GPU 하나씩 배정해주고 이 노폰더 옵션을 없애주는 게 사실은 페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옵션이다. 그리고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플레이 아웃 옵션을 줄 때는 항상 노폰더 옵션을 필수적으로 줘야 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매수마다 새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노폰더를 안 주고 생각을 해봐야 그걸 안 쓰잖아요. 얘는. 그래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같이 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크. 이거는 뭐 어떤 기력 조절이나 이런 게 아니고 릴라제로 실행을 할 때 대국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그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초당 얼만큼 노드를 보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몇 노드 per 세컨드 뭐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CPU only라는 것은 GPU가 없는 컴퓨터에서 GPU를 쓰지 말고 CPU만 써라 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고요. 블랙 밸류는 1.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1번이 블랙이고 0번이 화이트로 할 거냐. 여기서 거꾸로 여기 0을 주게 되면 아마 블랙이 0이 되면 화이트가 1이 되고 이런 건데 이거는 왜 이 옵션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이거는 조금 이것도 기술적인 내용이라 뭐 이게 승률을 계산을 할 때 어떤 함수를 쓸 거냐, 스퀘어 루트냐, 리니어냐, 리니어 2냐 뭐 이 방식인데 요거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제너릭 일반 옵션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그 GPU에서 오픈CL 디바이스에 대한 옵션인데요. 여기서도 좀 보면 GPU를 뭐냐면 GPU가 여러 개 있는 경우나 아니면은 하나가 있더라도 그거를 처음에 아예 그냥 내가 어떤 GPU 아이디를 지정을 해주는 경우에 GPU 0, 뭐 GPU 1,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를 직접 지정을 해주는데 GPU 하나만 있을 땐 사실 이거 안 줘도 알아서 그 찾아가지고 써요. 그 오픈CL을 하는 그러니까 릴라 제로가 이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가 쓸 수 있는 CPU든 내장 GPU든 외장 GPU든 어떤 게 제일 유리하냐를 자기가 자동으로 이제 사실은 찾아서 씁니다. 근데 GPU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다 각각 어느 GPU를 써라라고 매뉴얼하게 다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GPU하고 0번, GPU 1번 뭐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거는 여러 번 쓸 수 있는 옵션이에요. 위에 있는 옵션들은요, 한 번씩만 써야 돼요. 두 번 쓰면은 에러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GPU 옵션은 여러 번 쓸 수 있는 옵션이에요. GPU 0번도 쓰고, GPU 1번도 쓰고, GPU 2번도 써라. GPU가 3개 달렸을 경우에. 그래서 여러 개가 있다면 여러 개를 다 반복적으로 지정해 줄 수 있는 옵션입니다. GPU는 그렇고요. 풀 튜너는 처음에 이제 이게 오픈CL 디바이스 그 GPU를 튜닝하는 과정을 거쳐요. 근데 이제 튜닝을 할 때 튜닝을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해라. 기본적인 것만 하지 말고 아주 더 세게 튜닝해라. 세게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좀 더 자세하게 튜닝해라라는 옵션이고요. 그닥 쓸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튠 온리는 릴라 제로를 실행할 때 튜닝만 하고 꺼라. 튜닝만 한 다음에 꺼져라.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 이것도 사실 기술적인 부분인데 배치 사이즈의 최대값을 정해준다라는 얘기고요. 기본값으로는 스레드 수를 2 곱하기 GPU 수. 그러니까 GPU가 1개라면 스레드 수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스레드 수가 4개면은 GPU가 1개면은 얘는 배치 사이즈를 기본값을 2로 가져간다는 얘기고요. 이거를 늘리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테스트를 다 못 해봤습니다. 왜냐? 제 장비가 좋은 게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이런 게 있었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내가 성능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게 보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레시전 같은 경우도 이제 일종의 해상도인데요. 이거를 계산을 할 때 플로팅 포인트 이제 부동소수점 연산을 할 때 그거를 이제 좀 단위를 작게 가져가면은 같은 시간에 계산 횟수를 많이 늘릴 수가 있어요. 대신 계산의 정확도는 조금 손해를 보면서 많이 계산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좀 GPU나 이런 CPU든 이게 성능이 좀 안 좋을 때 수익기를 그 같은 시간에 많이 하려고 하면 좀 해상도를 손해 보고 그래서 프리시전 예를 들어서 해프라는 거는 반만 써라. 싱글이라는 거는 하나를 써라라는 거고 얘는 반쪽을 써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프 옵션을 주게 되면 같은 시간에 이제 계산하는 연산량은 많아져요. 보는 수는 많아지는데 대신 그 정확도를 조금 낮추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기본 값은 오토예요. 그냥 상황 봐서 GPU가 좋은 것 같으면은 싱글 그냥 쓰고요. GPU가 조금 성능이 안 좋은 것 같으면 하프를 쓰고 이게 릴라 제로가 알아서 쓰게 저는 그냥 오토로 그냥 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셀프 플레이 옵션은 이게 여러분들은 상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릴라 제로가 가지고 있는 옵션들이 쭉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살펴봤고요. 그럼 얘는 접고 그럼 여기 와서 보겠습니다. G라는 옵션은 아까 GTP 그러니까 사바키랑 지금 릴라 ZEXE랑 뭔가 통신을 할 때 GTP라는 프로토콜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라 라고 정해주는 필수 옵션입니다. 그래서 얘는 빠지면 안 되고요. B 옵션은 아까 이거 레그 버퍼라고 그랬죠. 이건 뭐냐면 내가 5초를 줬는데 그 중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이 숫자를 안 주면 4초만 생각하는데 내가 5초를 다 그냥 생각을 해. 다른 거는 감안하지 말고 너는 걱정하지 말고 5초를 다 생각해도 돼. 라고 주는 게 B0 옵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B를 만약에 여기다 2를 줬다. 아니야. 지금 여기 인터넷이 느리니까 2초는 해야 돼. 라고 하면 실제로 이렇게 주면 여기 5초를 줬다 하더라도 3초만 생각하고 끝내겠죠. 얘가. 그 다음에 착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B는 0을 주거나 아니면 만약에 얘를 없앴다. 그리고 5초 두 개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6으로 하시면 돼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나 아니면 얘를 5로 하고 여기서 한글이네. B0를 주는 거하고는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노폰더 옵션은 상대방이 생각하는 시간엔 나는 생각을 멈춰라. 예, 그런 옵션이고요. 이거는 사실 사람하고 인공지능하고 둘 때는 사실 이거는 없애도 됩니다. 굳이 인공지능이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내가 GPU 써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너는 계속 생각하고 있어 라고 놔두시려면 노폰더를 없애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넣었어요. 왜냐 GPU도 쉬어라 이런 뜻이고요. 어차피 생각 안 해도 센데 생각 더 하라고 그러면 더 세질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살살 더 달라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스레드는 저는 이제 2개를 했고요. CPU가 좋은 분들은 이거 16도 쓰시고 8도 쓰시고 합니다. 저는 CPU가 좋지 않기 때문에 스레드는 2개만 쓰는 걸로 했고요. 이거는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가중치는 웨이트의 네트워크.gz.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기력 조절을 시간으로 5초라는 시간을 가지고 기력 조절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5초로 하지 않고 만약에 여기에서 P 옵션을 쓰겠다 아니면 V1600을 쓰겠다 라고 하시면 얘를 없애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시간이 없으니까 얘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준 건 아니니까 1600을 다 생각을 하고 1600에 도달하면 수를 멈추고 착수를 하라는 거죠. 수익기를 멈추고 그리고 V 옵션에서는 노폰더도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뭐 일단 써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V 옵션도 주고 P도 만약에 한 100을 줬어요. 그 다음에 타임 세팅스 만약에 0 만약에 뭐 한 600초 1 600초 동안에 한 수를 도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방식이 앞에는 최초의 생각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600초 동안에 한 수씩을 돌아라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그 캐네디안 방식의 그 초읽기 그 지정 방식인데요. 어쨌든 요 600초를 준다는 얘기는 10분 동안을 준다는 거잖아요. 10분을 주는데 그럼 3개를 다 줬어요. V 옵션도 주고 P 옵션도 주고 시간 옵션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이 3개 중에서 가장 먼저 도달하는 조건이 됐을 때 멈춥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P100이 가장 빨리 올 거예요, 아마. 왜냐면 보통 V 옵션하고 P 옵션은 거의 비슷하게 옵니다. 비슷하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보통 P가 100 정도 되면 V도 한 100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시간은 아직도 아마 많이 남았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 P 옵션에 따라서 P100이 됐을 때, 플레이아웃 100이 됐을 때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3개를 다 주셔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3 조건 중에서 가장 빨리 조건이 충족되는 그 순간에 생각을 얘는 무조건 멈추고 착수를 할 거다 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P옵션 쓸 때는 노폰도 빼시면 아마 에러 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기력을 조절하는 방법은 V옵션, P옵션, 타임 세팅 3가지 방법인데 3개를 다 같이 주셔도 구동은 됩니다. 다만 P100에서 멈춥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릴라제로 대 베스트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닫기를 해놓고 세대 구글에서 덤은 것처럼 7.5 하고 얘는 정선으로 해서 아까 베스트 네트워크를 바꿨죠? 확인. 일단은 시동 걸 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얘는 참 40블럭짜리이기 때문에 구동 시간이 좀 더 길 수도 있어요. 네, 다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준 거 기억하시죠? 600초에 V1600에 P100을 줬습니다. 착점을 해볼게요. 금방 하죠. 자, 보시면 비짓은 104, 플레이아웃도 103. 근데 이게 103이 넘어간 이유는 100이 됐을 때 딱 그 단위에서 멈춘 겁니다. 그때까지 읽어드린 것까지는 읽기 때문에 103 플레이아웃에서 멈췄죠. 실제로 시간은 아까 뭐 1초 정도밖에 안 걸렸잖아요. 다시 한번. 그쵸? 빨리빨리 그냥 하죠. 비짓은 이 정도인데 플레이아웃은 10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래서 아까 인공지능 설정에서 지금 P100에 따라서 지금은 동작을 하는 거예요. V100도 얘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얘가 먼저 조건이 됐기 때문에 끝내버리니까 얘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알아두시면 아마 기력 조절을 하시는 거가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아셔도 사실은 4바퀴에서 대국하시고 릴라제로를 구동하는 옵션에 대해서는 아마 되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같은 릴라제로 가중치를 쓰는 것 중에서도 젖바둑용은 릴라제로 그 순정 릴라제로가 아니라 코미 버전이라고 해서 젖바둑 버전이 따로 이거를 얼레디돈인가? 아무튼 그런 유저가 또 배포한 또 다른 서드 파티라고 하죠. 그런 이제 실행 파일이고요. 릴라제로 소스 코드를 가지고 수정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릴라제로 실행 파일은 릴라제로 5는 뭐냐면 그 릴라 마스터를 개발한 판가프가 그 OZ 시리즈 전용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또 릴라제로 버전이에요. 이것도 릴라제로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해서 요거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젖바둑 옵션이
무지 깁니다. 이게 쭉 이만큼 엄청나게 많은데 저도 이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좀 궁금하신 분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점 젖바둑, 4점 젖바둑 그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는 이거는 원래 릴라 제로가 아니라 젠스토님이 또 릴라 제로 이거를 소스를 수정해서 만들어낸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중치를 2개를 지정하거나 3개, 뭐 4개를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2개를 지정한 거죠. 웨이트, 첫 번째 웨이트는 릴라 제로 베스트고요. 두 번째 웨이트 가중치는 엘프고 버전 2입니다. 그래서 여기 폴리시 밸류인데 폴리시는 정책망이고 밸류는 가치망이에요. 정책망과 가치망의 역할 이거를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길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제가 알려드리고 혹시 이게 궁금하시면 우리 젠스톤님이 운영하시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젠스톤의 바둑 인공지능 연구소라는 카페가 있으니까요. 거기 가입하셔서 거기 뒤져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에서는 몇 대 몇으로 섞을 거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릴라제로와 엘프고를 2대1로 정책망을 섞고 가치망은 1대2로 거꾸로 이 엘프고 거를 2배를 많이 쓰겠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짬뽕 비율이죠. 짬뽕 비율을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릴라제로 H는 하이브리드라는 약자를 써서 젠스톤님이 배포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 내려가서 릴라제로 PG는 피닉스고를 약자입니다. 이것도 젠스톤님이 피닉스고용의 릴라제로 소스를 개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은 경우에 타임으로 안 하고 비짓 옵션으로 줬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거가 이제 처음에 기본 설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대국하는 방법, 사람하고 인공지능과 대국하는 방법, 인공지능끼리 대국하는 방법, 그 다음에 통합팩에 설치되어 있는 인공지능 엔진들의 종류, 가중치 종류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릴라 제로를 구동하는 옵션들,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말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한글판이 아니라 영문판을 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거를 사바키를 닫으시고요. 바둑 프로그램 폴더에 가시면 사바키 언어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실행하셔서 여기 1번 영문판, 2번 한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에서 1번을 눌러주시면 변경을 해서 한 다음에 사바키를 실행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영어로 뜨죠. 아까 우리가 친숙한 한글로 봤던 거가 영어로 뜹니다. 다시 얘를 닫고 사바키 언어 설정을 다시 누르셔서 다시 2번을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변경이 완료돼서 다시 사바키를 띄웠을 때 이번엔 다시 반가운 한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기본적인 기능만 알려드렸고요. 조금 더 팁을 드리면 보기에서 수순 표시, 여기서 수순 표시해주는 부분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해설 코멘트 보기, 여기 뭐 참고도 보는 창 여기 하고 이거는 이제 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했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뭐 이렇게 하면은 브랜치가 막 생겨나고 그래서 이런 거를 내비게이션 하는 거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설 보기는 이거에 대한 코멘트 각각의 뭐 예를 들어서 요 상태에서 내가 뭐 어떤 아까 여기 환경 설정에서 행마 이름 보기가 있잖아요. 그 행마 이름 보기가 이 얘기예요. 5, 6포인트. 그것도 있는 경우 4, 4포인트 5, 6포인트
투포인트 점프, 그죠? 두 칸 벌림,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사전에 있는 것들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이거 보러 가기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커멘트가 이렇게 나오는 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인공지능에서 이런 여기 참고도 여기 참고도에서 뭐 노드를 삭제한다든지 이걸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하고 이 라인을 브랜치라고 하는데요. 브랜치를 뭐 바꾸냐 뭐 이동하고 뭐 지우고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 좀 공부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바키에서 형색 판단이나 개가가 사실 그게 좀 잘 안 됩니다. 끝까지 거의 이제 그 공배를 거의 다 메워야 정확하게 나오고요. 보통 개가나 형색 판단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바키의 아쉬운 점이긴 한데, 근데 이게 사바키만 그런 게 아니라 고구이 같은 다른 이제 이런 대국용 프로그램들이 좀 잘 정확하지가 않아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아쉬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해서 사바키에 대한 강좌를 마칩니다. 상당히 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지네요. 그래서 뭐 오늘 못 다룬 내용들도 뭐 물론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바키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마스터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다 라고 판단하는 수준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저도 그 이상을 별로 알려고 안 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쓰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옵션에서 참 요거 눌렀을 때 무르기, 이렇게 눌러서 무르기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까지 무르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리지의 사용법에 대해서 강좌를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편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